법인이 개인보다 3억 원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낸 거죠. 법인으로 상속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법인은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세법상 약 20억까지 되는 돈을 무이자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입니다. 법인을 만들 때 우리 가족이 그 법인의 주주가 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걸 가족법인이라고 합니다. 가족법인을 만들면 개인이 투자한 것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개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라는 걸 내야 되고요. 개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돈을 벌게 되면 법인세율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인세율이 개인보다 확연하게 세금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법에 이런 용어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게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돈을 벌게 되면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고요. 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면 4대 보험료도 따라오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국민연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건 다 개인 사업자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바로 개인 사업자입니다. 두 번째, 1인 법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예전에는 법인을 만들 때 3명 이상의 명의가 필요했지만 2010년도 이후부터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한 사람 명의로도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홍길동이 법인의 100% 주주가 되면서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가족법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만들 때 주주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주주에 내 가족을 넣는다는 거죠. 나와 배우자, 내 자녀들을 일정 비율로 주주로 참여시켜 가지고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으로 나중에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게 되면 보유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가족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해서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부동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주식을 넘기기 때문에 증여세나 상속세 여러 가지 세금적인 측면이 개인이 상속이나 증여할 때보다 가족법인이 현격하게 낮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족법인을 만드는 게 트렌드입니다. 네 번째, 자녀법인이라고 있는데, 자녀법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모회사, 자회사를 만들어서 법인의 지분구조 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자녀법인이에요. 자녀법인이라는 용어는 제가 제일 먼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것들을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차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법인과 자녀법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족법인은 법인의 주주가 사람, 개인이 들어가는 걸 가족법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녀법인은 법인의 주주를 법인으로 넣어버리는 거. 즉, 모회사와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들을 가지고 법인의 주주를 넣어버리는 게 자녀법인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가족법인은 주주가 개인이고요. 자녀법인의 주주는 법인입니다. 가족법인의 장점은 첫 번째, 세금이 절세된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돈을 벌었을 때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양도소득세를 내실 건데 최대 45%, 지방세 포함하면 거의 절반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최대 22% 정도까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인 개인보다 법인은 확연하게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세금이 절감된 이 유보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세금을 내면 최대 50%까지 내지만 법인으로 세금 내면 보통 20%를 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으로 10억 원을 벌었으면 최대 5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법인으로 10억 원을 벌면 2억 정도밖에는 세금을 안 내요. 법인이 개인보다 3억 원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낸 거죠. 이걸 가지고 계속 법인은 재투자를 하게 되면 법인의 자산이 점점 상승되는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개인은 양도세라는 걸 2달 뒤에 납부해야 되는데 법인은 세금을 내년도 3월 달에 내기 때문에 세금을 늦게 내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재투자를 한다면 스노우볼 효과가 개인보다 더 크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죠. 이 법인에 내 가족들을 같이 주주로 넣는다면 법인 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내 가족이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게 가족법인의 장점입니다. 세 번째, 법인이 번 돈으로 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번 돈을 자녀에게 주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주잖아요. 하지만 법인의 자산을 자녀에게 배당을 주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많이 얻거나 법인의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많이 얻었다면 법인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법인의 자산을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 바로 배당을 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분산 기간을 1년, 2년으로 단기간에 가져가지 않고 5년 또는 10년 또는 20년으로 길게 가져간다면 배당 소득세도 낮게 되고요. 이 배당을 받은 자녀가 합법적으로 자금을 받게 되니 이걸로 나중에 아파트를 사게 되거나 부동산을 사게 되면 자금 출처로서도 소명하게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가족법인의 장점입니다. 네 번째는 취득세 절감이에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 내는 건 당연하고요. 취득세도 한 번 더 내야 돼요. 현업에서 상담해 보면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의외로 이 취득세 내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 취득세가 매매 금액의 보통 4%, 5% 정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되게 높은 금액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가족법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잖아요. 이 취득세는 법인이 내게 돼 있습니다. 가족법인의 주주인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주식을 상속 증여받게 되는데 세무적으로 테크닉을 잘 사용한다면 취득세를 안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보다 법인으로 상속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법인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개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LTV 40%까지밖에 안 해주지만 법인은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 법인이 가족법인이라고 한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법인은 해당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거다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개인 대출보다 한도가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법인은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세법상 약 20억까지 되는 돈을 무이자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활용한다면 부모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내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부모가 가족법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20억 정도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법인이 그 돈으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법인의 자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되게 큰 규모로 법인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 법인을 자녀가 가업승계로 상속 증여받지 않고 새로운 스타트업 법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법인을 처음 만들면 제일 먼저 투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투자금을 부모님이 20억까지 무이자로 법인에게 빌려줘 버린다는 거죠. 결론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법인을 상속 증여받는 게 아니라 자녀의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그 스타트가 되는 마중물을 부모가 합법적으로 빌려줘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자금 조달에 매우 용이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사업 투자금, 마중물이에요. 부모님이 자녀가 사업한다라고 해서 자녀에게 20억을 빌려주면 사실 이거는 증여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내 자녀 법인에게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20억 정도를 법인에게 빌려주잖아요. 이건 세법상 증여가 아닌 게 돼요. 투자금을 빌려준다라고 할 때 개인으로 받는 것보다는 법인을 만들어서 부모님이 법인에게 투자를 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한다면 법인이 개인보다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넓어지게 됩니다. 6번, 가족법인의 장점은 내가 소득을 분산해서 돈을 받는 귀속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법인의 소득을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급여나 배당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 길게 나눠서 빼는 거예요. 흔히 소득을 쪼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20억을 개인으로 벌었다면 소득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바로 50% 과세가 되지만 법인으로 20억을 벌었다면 일단 법인세를 내고 이걸 10년에 걸쳐 가지고 급여나 배당금, 퇴직금으로
퇴직금으로 쪼개가지고 빼게 된다면 세금이 정말 낮게 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때 급여를 8,800만 원 언더로 받게 되면 법인세에서도 비용 처리가 되고요, 소득세도 되게 낮게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배당금 같은 경우도 매년 2천만 원 언더로 책정한다면 배당 소득세가 분리과세가 돼가지고 15.4%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스마트 팁 하나 드릴게요. 법인돈 빼는 최고의 방법은 퇴직금입니다. 처음에는 법인이 돈을 안 벌기 때문에 대표이사 급여를 책정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무급여일 때도 나중에 퇴직금 산정할 때 근속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가 오랫동안 근속을 했다면 법인의 목돈을 빼는 방법이 바로 퇴직금이에요. 우리가 보통 법인을 처음 만들 때 법인으로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법인이 돈을 왕창 많이 벌잖아요. 그때 퇴직금을 많이 빼가시면 되는 거예요. 7번째는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가족법인 만든다라고 해서 내 가족이 모두 다 법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아빠면 아빠만 법인 일 하시면 돼요. 대표이사가 엄마면 엄마만 법인 일 하시면 돼요. 미성년자들이 가족법인의 주주가 되는데 미성년자는 법인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의 행정 업무는 대표이사, 이사라는 이런 임원들만 하게 되는 거니까 성년자인 부모님이 법인의 행정 일을 하는 거지 미성년자 주주가 법인의 행정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년자 부모들이 법인을 관리, 운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법인을 만들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 대표이사를 누구로 선정해야 될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은행에 방문해서 통장을 만들거나 부동산을 매수할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대표이사가 기동성이 있고 소득이 있고 신용이 있다면 가족법인의 대출이 잘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가족법인으로 돈을 벌게 되면 자녀에게 배당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최적의 배당 요건을 만들 수 있는 지분율을 잘 선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가족법인을 만들 때 본점 소재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연예인들이 1인법인 만든 거 보셨죠? 실제 업무가 행하지 않는 곳에 법인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족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 소재지를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스마트 팁 하나 드릴까요? 가족법인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나중에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은행에서 자본금을 늘려오라고 할 거예요. 그때 은행에서 원하는 자본금을 만들려고 한다면 자녀들의 지분율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자본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 만들어버리면 가족법인이 증여세만 내게 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 부동산을 자녀가 직접 사면 위험한가요? 부모 부동산을 자녀가 직접 매수하면 증여세 문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꼬마 빌딩, 토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자녀가 직접 매수하게 되면 국세청은 증여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돈을 자녀가 소득 증빙을 못하게 된다면 자녀의 소득으로 부모의 부동산을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증여하거나 저가로 매도했다라고 봐버리니까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 부동산을 자녀가 직접 사는 것보다 가족법인이 매수하게 되면 증여세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가족법인이 매수할 때 법인은 부모로부터 20억 정도를 빌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로 부동산 매매 금액을 이체한다면 내 가족법인은 소득증빙 플러스 계좌 이체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에 자녀가 직접 부모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부모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가족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법인 만드는 이유 간단합니다. 개인보다 법인이 세율이 낮습니다.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을 늦게 냅니다. 그 돈으로 한번 재투자를 하게 되면 스노우볼 효과가 발생을 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만듭니다. 제가 직접 가족법인 하고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자산을 증식시키는 합법적인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허용해준 법인이란 제도를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적극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